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귀환 이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또 동북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국 국민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21세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내용의 대북 정책 기조에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한다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TV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다면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열린 2013 통일 리더십 캠프 강연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6일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진심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북한을 갖고 장난치거나 북한을 무릎 꿇게 할 생각은 없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믿음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우리 인원 전원 귀환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양호 관리위원장 등 7명이 귀환함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취한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에 대한 귀환 조치가 완료됐으며 정부는 입주 기업들과 공단 내 협력업체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범정부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입각해 우리 입주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공단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이루어지며 연 2%, 총 63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로 대출 용도는 경영문제, 업종 전환, 부채 상환 등입니다.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의장 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 본부장은 회담을 마친 뒤 한중 양국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중국은 대북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고 6.25 전쟁 납북자 417명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차 회의까지 결정된 납북자 1,574명을 포함해 총 1,991명이 6.25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463명을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이 중 417명은 납북자 결정으로, 14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32명은 납북 확인 판단 불능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전시 납북 피해는 2013년 12월까지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신고 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납북 피해 가족들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및 신고 안내 홍보 활동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부적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동기를 들어보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탈북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의 한종욱 서기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탈북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저희가 2012년 그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경제적 요인, 그다음 정치적 요인, 그다음 가족 결합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경제적 요인으로는 식량이 부족해서 또 너무 가난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 정치적 요인으로는 자유를 찾아서 또 북한 체제가 싫어서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탈북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먼저 탈북한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서 또는 탈북하는 가족을 따라서 탈북을 한다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탈북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국내 입국 경로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하는데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간혹 가다가는 그 남북 간의 해상 또는 육상 경계선을 직접 넘어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의 감시가 워낙 삼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2만 5천여 명으로 2006년에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선 이후에 연간 입국 인원 규모가 2,500명 내로 유지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입국 인원이 1,50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모두 약 480명이 입국했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입국 인원이 이렇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요.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탈북민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은 정착금 지급, 임대주택 알선,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원으로서 그 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기 정착을 위한 정착 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으로 7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의 보증금 납부를 위한 그 주거지원금을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 즉 고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 아동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최대 1,540만 원 지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자활을 위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을 일정 시간 이상 받으면 지급하는 직업훈련 장려금이 있고, 또 소정의 자격증 취득 시 지급하는 자격 취득 장려금, 그리고 취업 후에 일정 시간 근속하는 경우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관련 장려금을 모두 합치면은 최대 2,4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 제도에 어떤 배경이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이탈 주민이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은 입법 정신, 즉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아래 성장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입국한 이후에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입국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특히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는 분의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든 국민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도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포용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의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고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끔 탈북민의 부적응 사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탈북민들이 이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혀 접하지 못했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자활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식 변화 또한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포함한 정책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큰 방향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제공, 즉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탈북민을 위한 취업 상담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일자리 발굴, 상담, 직업훈련, 알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비효율의 최소화입니다. 각 지역사회에 탈북민 지원을 위한 각종 기관과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역할이 중복되고 오히려 탈북민들이 혼란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서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국 28개 지역에 하나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착 지원은 하나센터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탈북민의 정착과 취업 등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남북 주민 간의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탈북민의 성공 사례 및 탈북민의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사례를 지속 관리하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탈북민, 그리고 국민,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한다면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남한에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의 한종욱 서기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7일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한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이 운행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환영식에서 마음으로 고향 산천을 보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9일에 열린 제5기 대학생 기자단 해단식과 6기 출범식에서 장관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대학생 기자단을 격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산가족 초청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이 7일 운행됐습니다. 코레일과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열차 여행 프로그램에는 고령의 이산가족 200여 명이 자리했으며 환송식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참석해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배웅했습니다. 어르신들 비록 1시간밖에 여행을 못 하시고 돌아오시겠지만 마음만은 고향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마음속으로 고향 산천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류길재 장관의 말에 이산 가족들은 그간의 세월을 눈물로 훔쳐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이 너무 그리워서 그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서 또 적십자사에서 이런 모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참 마음은 기뻤고 어떤 도라산역이라도 가서 그 풍육당을 좀 바라보면서 그냥 옛날을 상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유 이산 가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고향 하나를 바라다보고 그냥 뭐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어떻게 숨통이 좀 들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야.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은 이산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열차 여행 프로그램으로 서울역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차역인 도라산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꾸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제6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5기 기자단 해단식을 겸한 이 자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기 대표에게는 수료증을, 우수 기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6기 기자단 전원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인 임기는 끝났지만 저희가 이제 통일부 명예상생기자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할 거고, 또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통일부 5기는 끝났지만 평생 상생기자단으로서 시작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5기로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평생 상생기자단으로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통일 미래의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류길재 장관은 통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두면 북한 문제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가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어. 난리 치려면 난리 쳐.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될 문제가 아니다. 대북 정책은 항상 민족에 대한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자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시겠지만 이 생각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슴에 갖고 있으면 북한 문제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6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미래의 꿈에 기사를 작성해 올리고 각종 통일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젊은 층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관심이 상당히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적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이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혼자 활동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통일부 상생기자단을 노력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관한 올바른 시야를 갖고 통일부로 가는 내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통일부는 20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학생 기자단을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연장 김하늘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상생기자가 직접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수지 기자가 말하는 통일부 상생기자단, A부터 Z까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최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9일 상생기자단 6기 워크숍과 함께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어떤 기자들이 선발됐는지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그런데 상생기자단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생기자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은 제가 지난 4월 말 꿈소통, 꿈과 통일을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6기 상생기자단 속성 특강을 했었는데요. 상생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상생기자단이 되기 위한 일명 청기누설 비법 전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되시죠?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상생기자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5개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지난 5년간 1기에서 5기까지 139명의 상생기자단이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북한학과 출신은 11명에 불과했고요. 통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만큼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상생기자단은 4월에 선발을 해서 다음해 4월까지 1년간의 정식 활동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명예상생기자단으로 임명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약 80건의 기사를 작성해 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상생기자단에 대한 호기심이 마구마구 솟아나지 않나요? 실제로 제 상생기자단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지원을 해서 당당히 통일부 상생기자단 6기로 합격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의 후배가 된 새내기 상생기자 직접 만나볼까요? 네, 이제 기자님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어떤 기자님인지 한번 안경을 벗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상생기자단 6기 각호기입니다. 먼저 상생기자단 6기 합격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합격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최수지 기자님께서 꿈소통 강연장에 와서 상생기자단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꿈소통 특강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네. 실제 합격으로 이어지신 박 기자님 같은 분도 있었나요? 예, 많습니다. 특강을 들으신 분은 많은데요. 사실 지원하신 분은 총 7분인데 7분 모두가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전공이 어떤 건가요?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그럼 보통 경영학과라고 하면 북한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나 통일 문제와 함께 이렇게 기사로 녹여낼 계획이신지. 사실 경영학적으로 풀기보다는요, 기존에 많은 통일 활동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곽 기자님이 전에 통일원정대라는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원정대는요, 과거에 통일부에서 진행한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했던 학생들로 이루어진 모임인데요. 지금은 청년들에게 통일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나요? 예를 들자면 탈북민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하루를 보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되게 뜻깊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6기에 합격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후배 기자로서 선배 기자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상생 기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도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이제 통일부 기자로서 쓰는 글은 기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기뻤고, 특히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제 글을 읽고서 통일 문제도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표현해 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뜻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곽 기자님은 이제 상생기자단 6기로서 가장 이른 데뷔를 하셨는데 발대식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기로서 포부를 듣고 싶어요. 원래 상생기자단 활동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 중 하나가 제가 매월 쓰는 기사에 원고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일부 원고료를 가지고 북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기호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지만 통일을 알리는 데서 받은 소정의 금액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의미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멋진 생각을 활동 시작부터 가지고 계시네요. 네.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통일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사로는 많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통일부 행사에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발로 뛰는 취재. 예,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유. 몸으로 가야 됩니다. 네, 통일부 상생기자단 6기 곽호기 기자를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젊음과 통일에 대한 열정이 팍팍 느껴졌나요? 통일, 그리고 남북이 상생기자단의 화두인 만큼 상생기자가 맛볼 수 있는 매력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나만의 통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6기 기자분들은 얼마나 또 다채롭고 재미있는 통일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생기자단의 통일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새로운 시각을, 직접 통일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상생기자분들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값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모여서 남북의 문이 활짝 열리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 최수지 기자도 끝까지 통일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기자단의 꽃 최수지 기자였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통일미래 한국의 모습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언제나 흘러가게 마련이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애니메이션 통일로 가는 기차를 통해 미래 통일 한국과 분단 한국을 비교하여 통일 편익과 분단 폐해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